가을,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마시는 한 잔의 커피는 삶의 여유이자 일상의 쉼표가 되죠. 요즘 거리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곳, 커피숍이죠.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곳도 얼마 전 새롭게 오픈한 커피숍이라는데요. 특히 우리 지역 대구에서는 인구 1000명당 커피 전문점 수가 2위일 정도로 커피를 사랑하고 커피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라는데요. 그래서 오늘 커피의 진한 향을 따라가듯 커피 도시 대구를 만나봅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우리나라 커피 역사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 고종 황제인데요. 그는 커피 애호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커피가 처음 전해진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종이 커피를 즐겨 마셨다는 기록과 함께 조선의 최신 유행품이었다고 전해오죠. 그리고 대구에도 커피에 관한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곳이죠. 대구 최초의 서양식 건물 계산성당은 대구의 근대 역사를 상징하는 명소인데요. 계산성당을 그린 한국의 고갱 이인성 화가, 그는 화가라는 직업 외에 카페의 원주라고 할 수 있는 다방의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1937년 대구 중구 남성로에서 문을 연 아루스는 이인성 화가가 직접 운영한 다방으로 당시 문화예술인들의 사랑방이었죠. 지금은 숙박업소로 바뀐 옛 백록다방에선 이중석 화가가 담배 은박지에 그림을 그렸고, 대구 북송로에 있었던 꽃자리 다방은 구상 시인이 초토의 시를 발표하며 출판 기념회를 가진 장소입니다. 이렇게 40~50년대의 다방은 예술가들이 문화를 꽃피운 공간이었습니다. 시대를 지나면서 다방은 음악 감상실로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1호 고전 음악 감상실인 녹향은 작고한 이창수 선생이 1946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 음악을 듣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음악다방들이 줄지어 생겨났는데요. 그 명맥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의 세련되고 화려한 커피숍과는 사뭇 다른 조용한 분위기의 음악 감상실. 이름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마음의 고향인데 우리 아버님. 서울에서 목재상을 하던 고 김수학 대표가 1957년에 시작한 이곳은 2대 김순희 대표에 이어 3대째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피난 오실 때 이렇게 좋은 음반들을 이렇게 갖고 피난 오셨는데 너무 많으니까 뭐 구들장도 내려앉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전쟁 마치고 음악도 막 필요한 그런 시기에 모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음악 좋은 걸 나눈다 생각으로 음악 감상실을 열게 되셨다 그러셨어요.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옛 클래식 음악 다방은 이제 이곳이 유일한데요. 손때 묻은 5천여 장의 LP판은 음악 감상실의 산 역사를 말해줍니다. 1970, 80년대 전성기 땐 하루 700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였다고 합니다. 예전에 닭권 이렇게 입장하시면 닭권을 드리고, 닭권에 보면 이제 뒷면에 원하는 신청곡을 적으시고, 이렇게 닭권을 이렇게 차를 드셨으면 그거는 찢어가고, 그다음에 신청하신 건 저희한테 주셔서 음악 들으시고, 많은 때는 이제 종업원 한 7명 정도 두시면서 음료도 대접하고 음악도 계속 틀고 그러셨다 그러셨어요. 켜켜이 쌓인 세월의 흔적, 그 속에는 오랜 역사와 추억이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음악 하는 분들이 이리 와서 보고 와 멋있다 이런 곳이 있다니 참 우리는 좀 영광이다 하고 전부 다 좋아하셨어요. 자기 듣고 싶은 거 듣고 그다음에 마음 풀고 잘 들었다 하고 갈 때가 제일 흐뭇하죠. 오늘 이곳에 조금 특별한 손님이 찾았습니다. 신명여자중학교 학생들이 특성화 수업을 위해 왔다고 하네요. 저희 하이마트 음악 감상실에 처음 오셨죠? 그죠? 그러니까 올해로
만 65주년이 넘었어요. 팝음악 고전 음악을 듣는 장소를 넘어 이제 이곳은 일상 문화 공간이자 학습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잠시 클래식 음악의 세계에 빠져볼까요? 고급스럽고 이런 곳이 음악 감상하는 제대로구나 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곳이구나 싶기도 하고 이번 기회에 이런 데를 와보게 되어서 좋았어요. 그냥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아메리카노라든지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뭐 좀 힐링하도록 음악으로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고요하게 명상도 하시고 음악 들으시러 오는 분들 위해서 계속 뭐 유지하고자 합니다. 시대를 담은 공간이자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삶의 쉼터가 되어준 다방은 1940, 50년대를 지나 60, 7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요. 당시 다방은 담소를 나누고 데이트를 즐기던 장소였습니다. 종전의 문화예술인 중심에서 젊은 층의 문화공간과 상업적인 공간 등으로 다변화하면서 퇴폐화의 부작용도 있었지만 여전히 다방은 다양한 사람들의 교류와 사교의 장소였고 커피는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음료였습니다. 그 시절 다방의 모습이 그대로 남은 곳이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실내 가득 70년대 풍경이 그려지는데요. 청도 출신의 정인숙 대표가 인수 후 45년째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과거 학자나 문인 등이 즐겨 찾으며 대구의 문화와 예술을 논하던 이곳은 지금도 여전히 중장년층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랑 손잡고 와라. 올 연말에 우리 집에서 파티한다. 그래. 그 당시 다방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향수 어린 추억의 장소이기에 여전히 잊지 않고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많답니다. 옛날 우리 20대 그때는 전부 다방이에요. 그때는 가면은 매일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여사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온갖 그 청춘의 그거를 다방에서 보냈다고 보면 돼요. 이제 나이가 자꾸 드니까 이 분위기가 굉장히 우리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혹가다 우리 친구들하고 옛날 친구들하고 오면은 이 다방을 오게 되고 뭐 그런. 이게 우리 문화거든요. 딴 데는 이거 안 되고 다방은 거의 다 폐쇄시켰대요. 그저 호남 쪽에 오는 분들은 굉장히 부러워해요. 우리는 가고 싶은 이런 장소가 없고 한데 대구 분들 참 행복하다 하시면서 그 젊은서 카페에 들어가기도 어른들이 지금 어른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성, 울산, 마산, 여주. 전부 그래요. 전통 다방의 명맥을 잇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정인숙 대표도 전국구 유명 인사가 되었죠. 아이고 영상입니다. 다음에 뵐게요. 잘 갑시다. 아이고 정말 최고 좋습니다. 딱 나이도 딱이다. 다방이면 폰에 서로 담소도 하고 이렇게 편안한데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영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타산이 나머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커피 요만한 데가 5,000원씩 받고 이런 데가 자꾸 이제 성행하니까 위도를 좀 사랑해 주시면 오래오래 갈 수 있도록 좀 우리 전국 분들 다 우리나라 분들 다 사랑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커피와 관련한 대구의 또 다른 역사. 커피 하면 대구를 떠올리는 이유는 아마 의 역할이 굉장히 컸지 않을까. 그 역량 때문에 좀 더 많은 커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대구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회사들도 많이 나타났다라고. 커피 창업 산업이죠. 1999년 우리나라의 커피 전문 브랜드 1호점이 입점하기 전 이미 대구에선 커피 브랜드가 태동했는데요. 인스턴트 커피가 유행하던 시기 원두 커피를 들여와 대구의 커피 문화를 확산시킨 대한민국 1세대 커피 장인 바로 안명규 대표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커피를 가까운 분한테 이렇게 한 잔을 대접을 했는데 그분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 어쩌면 이 커피를 한다는 것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촉매제가 되고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경대 경북대학교 인근에 이제 첫 기착지를 만든 거예요. 1990년 대학가에서 시작해 대구 중심가로 진출한 안명규 대표. 그는 더 좋은 커피를 만들기 위해 처음으로 원두 산지를 찾아 직접 생두 수입도 했습니다. 커피와 관련해선 대부분 수입품이었던 시기, 수입에 의존한다는 비난 속에 커피 기기의 국산화와 손님에게 신선한 원두로 커피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97년 로스팅 기계도 개발했는데요. 지금은 커피가 너무나 국민 어떤 정서에 기여하는 요소가 크다고 했지만 심지어 그때는 커피를 할 때는 뭐 특별 소비세라는 게 붙었을 정도로 종이 한 장까지 관련 모든 도구를 수입에 의존해 갖고 그런 걸 마신다고 아주 막 호되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이 커피 문화를 만들려면 커피 만드는 법도 이렇게 필요하지만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어느 정도 개발을 하면은 분명히 그게 파급이 될 것이다. 한 잔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단계가 필요했고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따라갔을 뿐인 것 같아요.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온 안명규 대표. 이렇게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그가 가장 먼저 걸어온 건 한 잔의 커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는 자신만의 진한 커피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일철초의 마실이 바뀌거든요. 뭐 사실 잘못하면 버리게 되는 거니까. 잠깐만요. 이게 매 순간 그때 집중해 주지 않으면 도망가 버려요. 매 순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또 아무나 그 맛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뭐 눈물도 흘리고 배고픔도 참고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견뎌 나가는 거죠. 오랜 시간 이어온 땀과 보이지 않는 노력 속에서 한 잔의 커피가 탄생합니다. 우리가 그냥 커피 한 잔을 대접받으면 정말 내가 존중받고 아니면 인정받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하나로서 뭐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그냥 소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커피를 어떤 재화 또 물리적인 이제 그런 걸 넘어서 커피가 있어서 나는 이 지역이 좀 더 다른 지역보다 좀 넉넉하고 삶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커피와 관련한 대구의 세 번째 기록. 수업이 한창인 이곳, 열기가 뜨겁죠. 대구 커피의 명성에 한몫을 한 건 바리스타인데요. 2000년대 초 대구의 한 대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문 바리스타 양성 교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90년대 후반에 향후 10년 후에는 어떤 산업이 뜰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 산업의 미래를 그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와인 커피과를 설립하였고요. 그때는 감히 이렇게까지 커피 산업이 발전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죠. 이런 교육 인프라를 통해 실력 있는 바리스타를 배출하고 전국적으로 진출. 국내에서 네노라는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대구보건대학교에서는 커피 관련 수업을 통해 차세대 커피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손에 힘을 빼고 자 여기서 슉 밀다가 들고 쭉 하는 거지.
앞으로 커피에 대한 시장이 많이 발전이 되고 요즘 사람들 커피에 대한 지식이 많으니까 일반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더욱더 전문가가 돼서 뭐 큰 가게는 아니더라도 이제 1인 카페 같은 걸 차려서 이제 하나하나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는 골수팬이 많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해도 사실은 정말 커피만 파고들어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여전히 커피는 학생들에게 인기는 있는 것 같아요. 2014년 커피 전문점의 창업률은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매년 창업률은 떨어지고 있고 폐업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구가 커피 산업의 메카로서 그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얼마 전 새롭게 문을 연 한 카페. 요즘의 추세를 담은 이곳처럼 커피 문화와 함께 커피 산업도 변화하고 있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매출의 양극화. 장사 되는 집들은 잘 되고 안 되는 집도 안 되고, 또 두 번째는 규모의 양극화 해가지고 이제 돈 있는 분들은 대형화시키고 없는 분들은 뭐 테이크아웃 전문점, 뭐 소형 점포, 공유 주방 이런 걸로 이제 전환시키고 있고, 원래 또 하나의 트렌드가 뭐냐면은 저 어디고 오마카세, 쉽게 말하면 주방장이 알아서 음식 만들어주는데 비쌉니다, 그죠? 근데 하는데 커피 같은 경우도 그 오마카세가 커피가 또 생기고 있어요.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좋은 커피와 반대로 고급화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카페가 늘고 있는데요. 이곳은 특이하게 각각의 테이블이 아닌 바리스타와 마주보는 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핸드들이 바를 만들어서 좀 더 손님하고 소통하고 이제 커피가 좀 더 주가 되는, 그 커피 한 잔에 좀 더 많은 것들, 뭐 어떤 분들한테는 위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좀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담고 싶어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 손님 오셨다. 어서 오십시오. 이곳에선 마치 컨설팅 하듯이 메뉴에 있는 커피의 특징을 알려주는데요. 설명을 듣고 손님이 직접 자신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향미가 좋은 그런 커피가 있고요. 달콤한 걸 드시고 싶으시면 휘핑크림이 올라간 카푸치노도 괜찮고요. 아주 상큼한 게 크림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아마 드셔보시면은 왜 레몬을 넣는가 딱 아시게 될 겁니다. 다양한 입맛을 가진 손님들에겐 자신만의 맞춤형 커피인 셈이죠. 손님들이 커피를 주문하실 때 콜롬비아, 케냐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맛있는 커피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맛있다는 게 이제 본인 입에 맞는 커피가 맛있는 거니까 최대한 손님 입에 맞는 그런 커피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님과 주인이 서로 마주하는 공간에선 커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도 오갑니다. 커피도 품질이 좋은 콩을 가지고 볶아서 추출을 잘하면 잔맛이 좋고 깔끔하게 떠요. 커피를 쓰면 향미적으로는 부드러지는데 맛적으로는 너무 가벼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커피의 맛이겠죠. 오, 되게 향부터가 달라. 맛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는 찾지 않겠죠. 저는 정말 맛이 중요하고 또 사장님의 마인드 같은 걸 듣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이런 데를 오면 바로바로 질문하는데 바로 대답해 주실 수 있고, 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 커피를 내려주고 계시는구나, 되게 대접받는 기분? 여긴 딱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기호식품인 커피. 결국 살아남기 위해선 소비자의 마음을 잡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차별화라는 게 결국은 경쟁력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커피의 어떤 품질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테리어나 공간적인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그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살아남으면 전국에 어디 가도 다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커피 관련 교육도 달라졌는데요. 요즘 왜 카페에 가보면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커피를 뽑지? 레몬의 향이 살짝 올라오는 것 같아요. 커피 관련 업종이 늘어나면서 전문성도 더 강화되었습니다.
지금 수업 받으시는 분들이 커피 강사로 활동을 하시거나 실기평가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뭐 기초 과정은 아니고 교육을 할 때 질문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이제 주제로 삼아서 이제 결론 도출하는 과정이에요. 물의 온도, 커피 추출 방법과 시간을 달리해보는 실험.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까 비교했던 그 커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떠세요? 처음 아까 비교했을 때 이게 조금 더 일반인한테는 더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쉽게 느껴지는 느낌. 이번엔 커피 농도에 따른 맛의 차이를 알아보는데요. 이런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커피 맛의 차이를 가져온답니다. 정말 그냥 저도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계속 더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고 카페에서 일을 하고 또 제 카페도 해보고 이제 심사위원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서 공부도 좀 더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커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커피 직업군에 들어가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커피를 즐기시는 대중들,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이루는 뭐 커피 산업군들이 서로 유기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연간 커피 소비량이 세계 2위일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 사랑은 그야말로 핫한데요. 그러나 커피 산업의 성장은 의도치 않은 폐해를 낳았죠. 커피를 내리고 나면 그대로 버려지는 원두 찌꺼기. 그렇다 보니 환경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환경 문제가 사실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커피 문화도 이제는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체 환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ESG 경영이 좀 최근에 트렌드잖아요, 그죠? 거기서 발맞추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가면 안 되고. 커피도 단순히 마시고 소비하는 것을 넘어 또 다른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데요.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퇴비와 비료 개발 등의 재활용 사업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 등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커피 찌꺼기가 재활용되고 있는데요. 커피 찌꺼기가 대략 한 전국에서 1년에 한 20만 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태워지거나 아니면 땅에 매립이 됩니다. 땅에 매립되게 되면 우리 토양을 훼손하게 될 것이고 태워지게 되면 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아까운 자원이 매립되거나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이게 더 좋은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성지역 자활센터와 경북광역자활센터는 협약을 통해 대구 경북 지역의 커피 업체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를 모아 재활용 중인데요. 직접 신청을 통해 선정된 커피 업체가 커피를 내리고 남은 커피 찌꺼기를 따로 모아두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활센터에서 나와 수거해 갑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모인 커피 찌꺼기는 축사의 바닥재로 사용되는데요. 탈취 효과가 있는 커피 성분이 분해되면서 축산 농가의 가장 큰 고민인 악취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거기다 탄소 배출도 감소시킨다네요. 직접 활용해 보니까 거의 악취가 일반 농장에서 하는 것보다 확연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농장주 입장에서는 지금 시범 사업이기도 하고 커피박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5개 정도? 자, 이렇게 가루로 된 유용 미생물을 넣고 물에 잘 섞어준 다음 축사에 깔아둔 커피 찌꺼기 위에 뿌려주면 끝! 활용법도 간단하죠? 미생물이 발효가 되면서 바닥이 따뜻해지는 효과, 그래서 겨울철에는 저절로 보온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바닥을 걸어 다니다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입자가 부드럽고 두텁다 보니까 그런 사고도 피할 수가 있고.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가 이곳에선 동물과 사람, 자연 모두를 이롭게 하는 쓸모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축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환경이었습니다, 사실. 그 중에 제일 큰 대안 중에 하나가 이 커피박이었고요. 그분들도 어차피 돈을 내고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다시 저희가 받아서 다시 땅으로 보내는 작업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지금 정부나 나라에서 추구하는 그 ESG 경영, 가장 적합한 리사이클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녀석에게 오늘 깨끗한 새집이 생겼네요.
이 버려지는 좋은 자원을 산업에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다. 전량 다 재자원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의 새로운 변신은 또 다른 산업으로 이어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커피 찌꺼기로 고체 연료인 펠릿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커피 찌꺼기를 고온 고압으로 압축해 오랫동안 탈 수 있도록 작은 원통형 알갱이로 만든 커피 펠릿은 10년간의 연구 끝에 탄생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커피 콩 껍질입니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재활용합니다. 그리고 함수율에도 도움이 되고 아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직은 재활용 연료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가 적어 가격 경쟁력에서 고민도 많다는데요. 그래도 커피 펠릿만의 장점이 많다는군요. 5대 금속 유해 성분이 불검출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발열량이 석유보다 높죠. 예. 그래서 1등급 석탄, 1등급 우드 펠릿이 키로당 4,300에서 4,600인데 저희는 그보다 높은 5,000대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화력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친환경 연료 개발로 특허 출원은 물론 ESG 실현 우수기업 대상 등 각종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폐자원을 통해서 자원화하고 또 국민 생활 속에서 연료로 쓰인다면 그 생각만으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커피 사랑만큼 커피의 부산물은 앞으로도 늘어날 텐데요. 폐자원의 재활용 산업 개발은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이자 진정한 커피 도시 대구가 나아갈 방향이 아닐까요? 커피 찌꺼기 봉투에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제품화되면 보다 많은 낮은 가격에 공급이 될 수가 있고 또 지구를 살리는데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피의 부산물은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제공하기도 하고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한 잔의 커피는 앞으로도 당신에게 기쁨을 주고 때론 위로가 되어줄 겁니다. 예로부터 대구의 커피는 커피가 빛나는 도시가 아니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도시였다. 지금도 저는 대구가 커피를 마셔서 즐거워하는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커피 공간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구답지 않는가. Just give me some sugar.